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비즈모터 폴리시 러닝 via course define autoregressive predic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ICCV 2025년에 액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carp라는 것은 영어로 잉어를 뜻합니다. 예, 컨텐츠는 일단 먼저 저자부터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논문의 순서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논문의 저자는 공지 페이라는 분이신데 현재 웨스트레이크 유니버시티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 이분의 연구 분야는 이제 로봇 쪽이랑 강화학습 쪽을 주로 연구를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미랩이라는 것도 로봇이랑 강화학습 그런 분야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VAR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그림은 이제 VAR가 그냥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이거를 비주얼에다가 적용한 세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이전 토큰이 들어오면 그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넥스트 토큰을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거가 이제 텍스트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그대로 비주얼에다가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도 이제 토큰을 이전 토큰과 넥스트 토큰으로 나누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토큰을 나누는 기준은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눠서 이렇게 순서를 부여를 하고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질 수 있는 특성은 그 이후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이전 이미지는 참조를 하지만 이후의 이미지는 참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VAR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이전 스케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전 시퀀스라는 거를 더 작은 스케일에 대해 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콜스하지만 전체적인 스케일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좀 더 파인한 그런 정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시퀀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예측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티브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 비즈모터 폴리시라는 녀석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미지를 액션에다가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때 알맞는 액션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이 디퓨전 폴리시하고 RT2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비즈모터 폴리시를 풀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인데요. 이미테이션 러닝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액션을 수행을 하고 그 액션을 따라하는 그런 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로스를 살펴보면 스테이트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맞는 액션 시퀀스를 예측을 하고 그 액션 시퀀스를 GT 액션 시퀀스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이때 심볼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SO라는 녀석은 과거 특정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스테이트를 뜻하고요. 그리고 A는 액션을 뜻하는데, 이 AH는 현재 시점부터 미래 H 시점까지의 액션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해시 없는 거는 GT를 의미하고 해시 있는 거는 이제 만들어낸 액션을 의미를 하고요. 이건 나중에도 계속 쓰이는 기호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이미테이션 러닝을 푸는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겠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토 리그레시브 폴리시입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폴리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이전 토큰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토큰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액션을 예측을 하는데 이전 액션만을 보고서 예측을 하게 되고요. 특징으로는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러한 점 때문에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데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액션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토큰만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좀 불리한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조그마한 액션 변화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취약하고, 그 다음에 템포럴리 로컬리티를 포착을 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현재 액션을 했는데 그 다음 액션하고 두 개가 이제 결합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디퓨전 폴리시는 정확하게 오토 리그레시브 폴리시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퓨전 폴리시의 목적은 그 스테이트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액션 시퀀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 그 액션의 이제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콜스한 액션에서 파인한 액션으로 점차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게 되고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정교한 액션을 할 수 있고 좀 정확한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런 디노이징 작업을 수십에서 수백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노이즈만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 더 파인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액션이지만 액션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다 사용하지는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칼프라는 알고리즘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이 이제 칼프와 VAR이 아키텍처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이전 스케일에서 다음 스케일을 예측하는 동작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VAR 같은 경우에는 스파셜한 스케일을 이전 스케일에서 다음 스케일을 예측하는 동작을 하지만, 칼프는 스파셜이 아니라 템포럴한 스케일을 기준으로 이전 스케일에서 다음 스케일을 예측하는 동작을 합니다. 이거를 알아두시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칼프는 원래 넥스트 토큰을 프레딕션하는 모델에서 넥스트 토큰이 아니라 좀 더 컬스한 토큰에서 파인한 토큰을 프레딕션하는 모델로 이 알고리즘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칼프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스케일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별로 토큰을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멀티 스케일 액션 토크나이제이션 학습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적절한 토큰을 만들게 되었으면 그 토큰을 가지고 넥스트 스케일에 대한 액션을 만들어내는 코스트 파인 오토리그레시브 프레딕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두 단계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멀티 스케일 액션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크나이제이션 과정은 VQ, VA의 아키텍처를 거의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다만 다른 점은 이 피처를 멀티 스케일한 토큰으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그러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션이 들어오면 그 액션을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피처로 변환을 하고 그 피처를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원래 액션과 동일한 액션으로 복원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점은 이 피처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멀티 스케일 토큰으로 나눈 다음에 이 토큰을 다시 피처로 복원하는 과정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토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있는 이 스케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스케일이냐, 그 시간적 의미에서의 스케일인데 이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액션을 표현할 수 있냐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피처를 보시면 동일한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액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위에 나타나 있는 그 스케일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액션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R1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서는 한 가지 액션만을 표현을 할 수 있고, R2는 동일한 시간에 두 가지 액션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원래 피처보다 컬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을 모두 합해가지고 피처를 복원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토큰들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 작업을 추가로 해서 이 피처의 스케일과 동일하게 만들고, 이거를 다시 모두 다 합해가지고 피처를 복원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이 각각의 토큰들이 액션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한 개의 액션을 표현을 하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잔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수도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일단 먼저 액션이 들어오면 액션을 인코더를 거쳐 가지고 이 피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처는 다시 인터폴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콜스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피처가 인터폴레이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런 콜스한 피처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코드북에 있는 이 피처들과 비교를 해서 가장 비슷한 인덱스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이 코드북에서 다시 R을 룩업을 해서 피처를 가져오는데 그 피처가 이 Z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Z는 한번 뭉뚱그려졌기 때문에 이 피처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업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업샘플링하는 함수가 이 파이라는 함수고요. 업샘플링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피처를 전체 피처에다가 더하고 그 다음에 원래 피처에다가 빼게 됩니다. 그럼 원래 피처에는 현재 스케일에서 나타낼 수 있는 피처를 뺀 잔차가 남게 되고, 이 잔차를 점진적으로 다시 양자화를 해가지고 이 F-해시라는 녀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F-해시를 다시 디코더에다가 넣으면 액션을 복원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액션을 원래 인풋에 들어왔던 액션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이 학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로스 같은 경우에도 VQ, VA 로스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로스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리콘 로스는 인풋으로 들어온 액션과 아웃풋으로 나오는 액션을 동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퀀트 로스는 그 F-햇을 만드는 코드북을 학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민 로스 같은 경우는 이 F가 코드북 안에 있는 피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F를 제한을 해서 코드북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토큰들을 모두 학습을 했으면 이제 그 토큰들을 사용을 해서 이전 스케일에서 다음 스케일을 복원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구조는 GPT 구조를 사용을 하고요. 그 이전 스케일에 대한 토큰이 들어와가지고 다음 스케일로 복원을 하기 위해 이전 스케일의 토큰을 다음 스케일의 토큰과 차원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전 스케일의 토큰을 다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넥스트 토큰과 차원을 맞춰주게 되고요. GPT 구조를 통해 이제 이전 토큰만을 볼 수 있게 해서, 이전 스케일만을 볼 수 있게 해서 그 이전 스케일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스케일에 대한 토큰들을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원을 한 토큰들과 GT로 들어온 액션을 다시 이제 양자화를 해가지고 만든 토큰들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일치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이유는 MSE보다 멀티 모달리티 분포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때 로보테스크에서는 멀티 모달리티 분포를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넥스트 스케일의 정보를 차단을 하고 이전 스케일의 정보만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캐주얼 마스크라는 녀석을 활용을 하는데, 이 캐주얼 마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마스크는 그 어떤 토큰과 어떤 토큰에 대해서 이제 어텐션 연산을 수행을 할지, 어떤 토큰에 대해서는 어텐션 연산을 수행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이때 마스크가 살아있으면 이 어텐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때 가장 해상도가 낮은 R1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R1에만 마스크를 주어서 R1 토큰만을 어텐션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R2 같은 경우에는 R1과 R2를 모두 어텐션하게 만들고, R3는 R1과 R2, R3를 모두 어텐션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oarse to fine dependency를 유지를 하면서 이전 토큰만을 보게 해서, 이전 스케일만을 보게 해서 다음 스케일을 예측을 하는 그런 학습과 인퍼런스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coarse to fine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퍼런스 과정을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퍼런스 과정은 일단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그 스테이트를 통해 가지고 가장 해상도가 낮은 액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액션을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액션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점차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녀석들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액션을 복원하는 과정으로 인퍼런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인데 어떤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칼프가 디퓨전 폴리시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될 만한 정확성을 가지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오토 어그레시브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추론 속도를 가지는가,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GPT 스타일의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는데 GPT 특성인 플렉시빌리티 베네핏을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세 번째 목적이고요.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 성공률, 그리고 추론 속도,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 규모를 평가 항목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실험 항목은 싱글 태스크, 그리고 멀티 태스크, 마지막으로 리얼월드에 대한 태스크,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싱글 태스크 설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평가 환경은 로보미믹 벤치마크와 프랑카 키친 그리고 푸시 T 환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이제 오토 어그레시브 모델인 BET와 에너지 베이스 모델인 IBC, 그리고 그 디퓨전 폴리시를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한 가지는 CNN 베이스고 한 가지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평가 매트릭은 석세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학습된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50개의 시도 중에서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석세스 레이트를 구했다고 하고, 인퍼런스 스피드는 A100 GPU를 동일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총 400개 액션에 대한 인퍼런스 타임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석세스 레이트는 일괄적으로 오토 어그레시브 폴리시를 뛰어넘으면서 디퓨전 폴리시와 굉장히 동일한 성능을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퍼런스 스피드는 디퓨전 폴리시의 약 10배, 그리고 파라미터 사이즈는 디퓨전 폴리시의 약 1에서 5% 정도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결과는 로보미믹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 뒤의 결과는 이제 키친과 푸시 T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도 내놓았는데 그 디퓨전 폴리시와 비교를 했을 때 트래젝토리를 살펴보면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트래젝토리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프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더 적은 리파이먼트 스텝만을 거쳤다고 하는데 디퓨전 폴리시는 그 디노이징 스텝을 100번 거쳐야지만 어느 정도 볼만한 그런 폴리시가 나오지만 그 칼프 같은 경우에는 4단계만을 거쳐도 굉장히 쓸만한 그런 트래젝토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GPT 스타일의 플렉시빌리티 베네핏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태스크에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평가도 진행을 했는데, 이때 평가 환경은 미믹젠을 사용을 했고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두 가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평가 매트릭은 석세스 레이트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3개 체크 포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평균적인 석세스 레이트를 확인을 했고, 인퍼런스 스피드도 A100 GPU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400 액션에 대한 시간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디퓨전 폴리시 대비 석세스 레이트는 9에서 25% 개선을 했고, 인퍼런스 스피드는 디퓨전 폴리시 대비 약 10배 정도 빨랐다고 하고, 파라미터 사이즈도 약 10%만을 유지하며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많은 태스크들로 학습된 그런 정책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며 GPT 스타일의 특징인 플렉시빌리티를 보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리얼월드 테스트인데 리얼월드에서는 두 가지 태스크를 실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컵을 집어서 잘 들고 오른쪽에다가 살포시 놓는 태스크이고, 두 번째는 큰 냄비와 작은 냄비를 식별을 한 다음에 작은 냄비를 들어서 큰 냄비 안에 넣는 태스크입니다. 하드웨어는 UR5E와 로보티카 그리퍼를 활용을 했다고 하고, 카메라는 3차원, 3인칭 시점 카메라 하나, 그리고 팔에 달린 카메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평가 매트릭은 석세스 레이트 같은 경우 총 20번 수행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했고요. 인퍼런스 스피드는 RTX 2060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액션 프리쿼시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DP 대비 최대 10% 높은 성공률과 8배 빠른 속도를 기록을 했고, 파라미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RTX 2060이라는 굉장히 성능이 낮은 그래픽 카드에서도 잘 돌아간다고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칼프는 AM의 높은 효율성과 DP의 높은 성능을 결합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때 두 가지 학습 과정을 거쳤는데 멀티 스케일 액션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글로벌 스트럭처와 템포럴 로컬리티를 잘 포착을 함으로써
그 어터 리그레시브 모델의 단점이었던 이제 롱텀 디펜던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코스트 파인 어터 어그레시브 프레딕션을 통해서 하이 레벨 인텐션에서 디테일한 수준의 액션까지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디퓨전과 동일하게 세밀한 액션을 할 수 있으면서도 AEM 수준으로 좋은 효율성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해 칼프의 고성능, 고효율, 그리고 고유연성을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